안녕하세요. 뻔뻔한 목독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의 기세에 이어서 오늘 새벽에도 미국발 소식은 상당히 충격적인 면이 많죠. 역시 9월은 미국발 금융 진원지의 대변화로 인해서 생겨나는 부동산 시장의 급습, 그러니까 어찌 보면 리버스 부메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던졌는데 그렇게 멀리 날아갈 줄 알았던 지표가 이전보다 더 큰 폭으로 후퇴하게 되는 거죠. 증시도 부동산도 지금 똑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시총의 기록을 갈아치우는 엄청난 고점의 궤적으로 주식시장의 승부를 던졌는데, 이게 뭐 완전히 지금 침체 국면으로 극후퇴하는 부메랑 궤적으로 돌아오고 있고, 한국 부동산 역시도 두 달간의 집값 상승세는 완전히 거래가 끊어져 버린 8월을 넘어서 9월 시점에선 매수세가 2년 전의 절벽과 같은 분위기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리버스 부메랑. 그렇게 반등과 상승과 대세로 던졌지만 이게 급격한 하락 신호로 다시 돌아오는 궤적을 그리고 있다는 얘기죠. 오늘 새벽 미국의 두 가지 빅 이벤트가 터졌는데, 먼저 첫 번째는 증시입니다. 최근의 궤적들을 보면 거의 뭐 일률적으로 하락폭 자체가 규칙화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3주 상간의 낙폭은 아주 정형화된 패턴으로 낙폭의 간극을 보여주고 있는데, 새벽에는 어제 3% 이상 떨어진 추이를 그대로 떠안고 가는 분위기를 연출을 했고, 침체에 대한 공포가 확실히 자리를 잡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17,084선으로 다시 마이너스 0.3% 하락을 하고 있고요. 대체로 빅테크 기업들의 약진은 그림자도 안 보이고 오히려 전부 다 뭐 10% 둥둥하게 변하고 있는데, 확실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얘기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특히 엔비디아는 뭐 떨어지는 폭이 그동안 300% 가까이 올랐으니까 떨어져도 표가 안 나는 것 같아 보여도 이제 뭐 야금야금 슬로프가 무너지는 모습 보이고, 이렇게 되다 보면 노르웨이 피오르도 깎아지는 각도로 급격하게 돌변할 수도 있을 가능성 높겠습니다. 결국엔 미국의 침체에 대한 공포에 화살촉 역할을 해서 정말 침체가 현실화될 수 있는 관역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도록 날아갈 수 있는 무게중심 역할을 하는 이런 종목들은 바로 빅테크 기업들. 기대가 뭐 그동안 만빵이었는데 그냥 풀빵, 붕어빵이 될 신세로 전락하고 있는, 어찌 보면 가치면에서 너무 그림만 믿었던 컨셉 기업들이라는 혹평을 받을 정도로 테슬라, 인텔, 엔비디아는 실적면에서 최근에 제대로 된 재무제표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장 큰 위기 상황을 연출할 수 있는 미국 증시의 한 단면이기도 하죠. 이런 공포는 지속적으로 10월 할로윈까지 이어질 전망이고요. 그만큼 공포는 사그라들기 힘들다. 새벽에 뭐 다우존스만 살짝 올랐을 뿐 나스닥과 S&P 500은 여전히 하락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미 증시가 조짐을 확실하게 보이는 시점이고, 금융시장의 총본산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시장이 급격하게 흔들릴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는 얘기고요. 어제는 PMI 제조업 지수가 전망치보다 낮게 나와서 충격이 컸었죠. 47.2로 나와서 기준 수치 50을 밑도는 것으로 판도가 돌아가는 바람에 투자 이양이 상당 부분 쑥으로들었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 침체에 대한 공포가 더욱 커져서 미국 증시가 3% 이상 폭락을 한 거고, 오늘 새벽은 두 번째 이벤트, 이렇게 미국 증시가 하락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가 바로 7월 구인 규모가 3년 만에 최전치로 나왔기 때문인데, 미국 노동부가 공개한 구인구직 보고서에 따르면 7월 구인 건수가 767만 건으로 전월 대비 23만 건이나 줄었습니다. 2021년 이후로 최저치를 갱신을 했는데, 이렇게 지금 고용시장은 빠르게 미국 안에서 식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고용도가 낮다는 건 미국 경제가 제대로 필을 받지 못하고 정체되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걸 자꾸 증시에서 일깨워주고 있다는 얘기죠. 너무 붕 떠 있었던 증시가 제대로 된 현실을 직시하고 있게 된 건데, 내일은 실업률까지 발표가 돼서 이 결과의 여하에 따라서 분위기가 다시 갈릴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이렇게 굳이 우리가 미국 증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 고스란히 국내 증시가 영향을 받을 거고, 어제는 뭐 최종적으로 코스피가 3%대로 급락을 했고 2580선에서 턱걸이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그대로 영향을 받는 카피, 복사기 수준의 악재 흡입력을 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국내 금융시장이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 부동산 시장은 뭐 가뜩이나 거래량이 9월 들어서면서 8월의 감소 추세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정말 개미 한 마리 없을 만큼의 극도의 한산한 거래량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8월 거래만 보더라도 거의 3,000건 넘는 넘버링이 이틀째 박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대로 멈춰서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는데, 7월 말부터 시장을 떠나기 시작한 매수세는 급속도로 브레이크를 밟고 있고 3,972건으로 9월 카운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추세라면 8월 거래는 7월 거래에 비해서 최종적으로 거의 40% 이상 급감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문제는 9월 거래량인데 정말 심각하리만큼 줄어들고 있죠. 지금까지 36건 카운터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확실히 거래량 위축은 가격 위축과 거의 정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휘청거리는 집값의 추이는 그대로 쭉 가속을 붙일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급격하게 꺾이는 거래량 추이는 고스란히 가격 추이와 거의 비슷한 궤적으로 그려지게 될 거라서 보합으로 갈 수 있다는 예상 처참하게 무너질 정도로 내부적인 위기의식과 함께 외부적인 금융환경의 급변으로 인해서 더욱더 위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얘기죠. 아마 상식선을 넘어버리는 부동산 시장의 대전환이 일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자꾸 상식선에서 시장 자체를 예상을 하는데, 지금 부동산 환경은 서라운드로 비상식적인 악재들로 포위가 되어 있거든요. 비상식적인 대출 규모, 비상식적인 고금리, 비상식적인 금융 PF 위기, 비상식적인 미국발 금융 대광탈 등등등. 그러니 상식선의 집값 예측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샘플이 바로 지금 은행이 취하고 있는 대출 규제 아닙니까? 불과 한 달 전이죠. 2%의 금리로 누구든 원하는 집에 대해서 아주 저리의 대출을 받을 것 같았던 이 친절한 금자씨들 다 어디 갔어? 정말 비상식적으로 느껴질 만큼의 극강의 대출 규제가 전방위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정말 다 죽는다라는 위기감 촉발됐고, 은행의 기회가 한꺼번에 위기감으로 돌변이 되어버리는, 이전에 전혀 이런 사태는 평시에는 경험하지 못했었습니다. IMF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나 가능했지. 그러니 비상식적인 상황의 전개가 갈수록 첨예화되어 가고 있는 거고, 이렇게 강공 드라이브가 나온 것도 대출 추세가 한 달 만에 구조를 뛰어넘는 가계대출 구조 6천억의 시대가 도래하기도 했는데, 거의 역대 최대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DSR 2단계 시행 전에 막차를 타자라는 분위기에 휩쓸려서 신용대출도 쑥 하고 올랐다는 거고, 이게 자칫 또 다른 우회로를 찾는 풍선 효과도 불러올 수 있어서 정말 아슬아슬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데, 이렇게 매수 쪽 자금 땡기기도 비상식적이었죠.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주담대 대출을 한 달간 받으려고 몸부림을 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지금 국내 부동산 분위기가 이렇게 돌고 있는 겁니다. 이 와중에 신고가를 새겨 넣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장기판의 말을 옮기는 것과 다름없고, 장이요 멍이요 해봤자 장기판 안에서만 노는 것이지, 장기판 뒤집어 엎어버리면 그냥 파토가 나는 건데, 끝까지 신고가를 이마에 붙이려는 시도들이 간간히 나오는 걸 보면 정말 분위기 완전 무시, 나는 못 먹어도 고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옛날에는 이빨이 아닌 잇몸이 통했어. 그냥 그렇게 무수리같이 대들어도 뭔가 시장 작동 원리가 도전에 대한 수익이라는 응전을 해줄 정도로 경기가 좋았거든요. 무조건 과감하게 지르는 사람에게 배당이 갈 확률이 높았는데, 지금은 무조건 머리 디밀다간 쪽박찹니다. 오늘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GDP, 국내 총생산은 2, 4분기에도 여전히 마이너스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표는 1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찍고 있는 거고, 확실히 GDP 부분이 약세로 돌아선 지 좀 됐는데, 1분기에는 깜짝 성장률 1.3% 정도 찍고 이후로 계속해서 뒤로 밀리고 있는 추세죠. 그만큼 지금 한국 경제 자체가 체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 상황에서 무조건 지른다고 이전에 부귀영화를 생각했다가는 그냥 경을 칠 수 있는 반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얘기죠. 국내 총 생산 중에 건설업은 대폭 줄어서
6% 이상의 감소율. 역시 뭐 경제 활동별 목록 중에 단연코 압도적으로 하향 추세를 고스란히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건설 경기의 악화가 심각할 정도고 이걸 가지고 또 뭐 공급이 딸리게 될 거니까 집값 오르겠네 라는 해석도 하는데, 심리 도미노에서 이미 건설 업황이 PF 자금과 물려있는 자본 위기가 겹쳐 있어서 이런 공식은 예외라는 위기 상황 때문에 먹히지 않는다는 얘기죠. PF는 집값과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심리적으로는 뭐 엄청난 타격을 줄 수가 있겠죠. 줄줄이 무너지는 건설사 보면서 어떻게 집을 살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뭐 집이 저점을 노린 주식도 아니고 하염없이 꺾이기 시작하면 다시 회복하기가 더딘 곳인데, 소비 부분에서는 왜 이렇게 전체 경기 지표가 좋지 않은지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는데, 바로 민간 소비가 급격하게 줄고 있고 재화 소비의 부진, 그러니까 내수 부분에서 중심 역할을 하던 부분이 0.2%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 수출은 1.2% 증가했는데 증가 추세를 고스란히 깎아먹는 게 내수 부분. 그만큼 내수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니 수출 증가세는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당연히 소비가 미적지근하니까 투자 쪽은 언감생심. 건설과 설비 투자 쪽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소득 부분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실질 국민 총소득 GNI가 전기 대비 1.4% 감소 추세도 보이고 있네요. 실질 소득이 뭐 당연히 딸릴 수밖에 없는 건, 아니 조금 전에 뭐 한 달간 무려 9조 원의 대출이 실행이 됐는데 무슨 뭐 따로 할 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죄다 뭐 원금 이자 갚느라 소비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교육 조건 악화로 실질 무역 손실에 의한 국민 총소득 감소분인데, 이건 뭐 지표를 설명하기 위한 전제고, 실질적인 국민 총소득의 소비 지출 여력이라는 가지를 뚝 떼내서 얘기를 한다면 결국엔 부채 문제로 인한 경기 자체의 악화, 내수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호조를 보이는 수출도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렇게 전체 경제라는 가두리를 보더라도 집값을 쉴드 쳐줄 수 있는 요소가 거의 없어요. 오히려 부동산 시장이 9월을 스타트로 급격한 내림세로 전환이 될 수밖에 없는, 경기 구성 요소들이 발밑에 지뢰처럼 쫙 깔려 있는데, 이것도 단시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악재들도 아니고 그냥 폭발물은 처리반통해서 내감만 제거하면 되는데, 지금 부채 문제는 개인 문제, 기업 문제, 금융권 문제로 비화될 수가 있어서 상당 기간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장기적인 숙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 장기적으로 집값이 영향을 받는 거고, 하락 추세의 궤적은 비상식적 상황에서 둘러싸여 있는 악재들 고스란히 뭐 흡수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비상식적 궤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코스피 3% 이상 폭락을 했었어도 개미들은 검은 수요일 1조 6천억을 쓸어 담았습니다. 이것도 뭐 진짜 정말 답이 없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번뜩 들 수도 있고요. 외국인은 1조 2천억 팔았는데 고스란히 개인이 방어를 한 겁니다. 그래도 3% 이상의 하락을 했습니다. 결국엔 지금 부동산 장세와 비슷한 기저의 움직임, 결국 한 달에 9조 원이 넘는 대출을 실행한 것, 집값이 엄청난 변화의 변곡점에 서 있어도 결국엔 오를 거라는 고점 대망론, 증시에서도 멀티버스처럼 움직이는 거죠. 저점에서 매수, 고점에서 깃발을 꽂을 수 있다는 그 고점 대망론. 투자는 뭐 얼마든지 뭐 개인의 선택이지만 분위기가 쎄하게 돌아가는 시점에선 자칫 물릴 수 있는 저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 간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게 바로 자산시장의 가장 쌍끌이 선봉장의 역할을 했던 영끌 심리. 뭉텅이로 한 곳에 몰빵을 하게 되면 쇼부를 칠 수 있는 세상, 이미 챕터가 바뀐 지 오래입니다. 부채는 자산이 아니고 부실이죠. 그 부실은 회복 불가능할 정도의 개인 손실을 냉엄한 경제 톱니바퀴 안에서 믹서처럼 갈아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9월 집값이 얼마나 갈리느냐를 두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급격한 변화도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아무튼 잘 지켜보시면서 타이밍 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안전하게 가는 것이 가장 큰 수익을 지키는 왕도가 될 수 있는 요즘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새벽에 터진 미국발 소식, 역시 증시는 하락 추세에서 헤어나오지 못했고, 이유는 구인난이 본격화되는 실업률 증가 추세, 확실히 침체로 가고 있다는 미국의 신호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하늘이 밝힌 GDP 후퇴 현상으로 인해서 더욱 악화되는 모습 고스란히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반격에 나선 집값 하방 압력이 어느 선까지 범위를 확대할지 잘 지켜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